자,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다항식 파트 제가 영상을 몇 개 그래도 찍어서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피드백을 좀 더 받을까 하거든요. 물론 답안지 해설지가 나갔기 때문에 뭐 그거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들이 몇 개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밑에 하단부에 페이지하고요. 문제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그거 잠깐 먼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할까요? 불러주세요. 이것들 좀 약간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시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30쪽에 다시 한 번만요. 30쪽에 3번이요. 페이지 30쪽에 3번. 네, 일단 한번 써볼게요. 네, 그 다음에 33쪽에 네, 20번. 33쪽에 20번. 네, 76쪽에 14번. 어? 76쪽에 76쪽에 14번. 14번, 76쪽에 13번. 13번, 56번에 16번. 56쪽에 16번. 16번, 57쪽에 25번. 57쪽에 25번. 이게 맨 마지막이 76쪽까지가 있네. 그러네요. 76쪽까지가 있네. 77쪽이구나. 네. 그래서 가는 것 중에서 뭐 챌린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 못 가져오셨다고요? 오, 노노노노.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파일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일단 화면을 보면서 하죠. 그러면 일단은 그럼 요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요 순서로 한번 좀 가볼 테니까 간단하다는 거는 빨리빨리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30쪽에 3번이 첫 페이지인가요? 맞습니까? 자, 그럼 그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인 내용도 있겠고 좀 보고 배워야 될 것도 있을 거니까 그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거기 보니까 3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문제가 2-1에 여기가 2의 구승부터 네,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나와 있죠? 네,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이걸로 배우시기에는 너무 좀 그러니까 얘는 x에 마이너스 1 가로에 x에 n-1승 x에 n-2승 플러스 x 더하기 a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로 얘네들을 전개하면 얘가 x의 n승 이게 x의 n승, x의 n-1승인데 이게 마이너스 x n-1 없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계산이 철저하게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인수분해는 좀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죠. 3승 마이너스 1이나 4승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해달라는 의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을까요를 보니까 얘가 2의 구승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요렇게까지 이제 물었던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됐을까요? 앞쪽에다가 이걸 갖다 곱해도 어차피 식상하면 변함이 없을 거고 얘가 그럼 2의 10승 마이너스 1승이 됐을 텐데 요 값은 어차피 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값은 얼마일 것이다? 요 거일 것이다. 그래서 얼마? 1023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 걔가 몇 번? 네, 1번의 답으로 얘가 들어가 있었겠죠. 맞을까요? 주어진 형태에서 보시게 되면 얘가 2의 1승이니까 곱해주면 2의 10승만 맨 마지막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쭉 순서대로 가보시면 헷갈리시면 다시 봐봐. 이렇게 보시면 x의 n승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x의 n-1 얘가 x의 n-1 그래서 여기 쭉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일단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를 쭉 분배를 하시게 되면은 어떤 식이 등장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쭉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안쪽에서 또 이 통째로의 이 네모의 결과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이거이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정답 몇 번이다? 1023번이다. 그렇게 일단 한번 클리어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이해되시겠죠? 지금 좀 저거 마이크를 좀 끼고 할게요. 이게 호흡이 안 돼서 좀 소음이 가쁘네.
이제 우리는 33쪽에 20번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3쪽에 20번, 33쪽에 20번으로 넘어가 보죠. 33쪽에 20번은 제가 이거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도 한번.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20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은 지적. 영상에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은 다시 보자고요. 자 다음과 같은 규칙에서 다항식을 좌표평면의 점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 fx라고 하는 이 과정을 뭘로 나눴어? x의 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해당되는 것에 몫이 있을 거고 그죠? 그때 나머지가 ax 더하기가 b다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a하고 b를 뭐로 하자? 좌표로 하나 잡아주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목적이 되겠지?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를 한번 봐보자.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를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어? x 세제곱 더하기 2를 x 제곱이군요. 제곱 더하기 2를 뭐로 나눈다고 그랬냐면 x의 제곱 더하기 1로 동일한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몫은 1일 거고 얘가 나머지가 1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식 자체가. 그럼 요 1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0x 더하기 1로 쓴다라고 하면 얘는 뭐다? 0,1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문제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라고 하는 과정이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가 1이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묶어내면 어떻게 될까? 를 봤더니 뭐 어떻게 될까?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1로 묶어내면 요거랑 요게 x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곱하기 1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x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죠? 여기가 2차니까 나머지가 1차 이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혀지겠죠. b까지도 똑같이 갔던 것 같아요. 자, b는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2x 더하기 얘가 1이 되어서 여기 과정은 어떻게 될까를 또 판단해 보니까 x제곱 더하기 1로 묶으면 요거겠죠? 그래서 얘가 곱하기 1 더하기 얘가 2x가 딱 떨어지면 2차와 1차 구조가 맞아 떨어지면서 얘는 2,0인 것을 나타낼 수 있었겠죠. 자, 세 번째부터는 차수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차수가 x 세제곱 더하기 얘가 x 더하기 얘가 3이었어. 그럼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가라. 제가 아마 영상에서는 직접 나눗셈을 해드렸는데 그냥 보시면 여기다가 x 곱하기 x 곱하면 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x 더하기 얘가 3 이렇게 써도 식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2차인데 1차 2야. 아무런 문제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0,3으로 읽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다라고 하는 과정을 볼까요? 자, d다라는 과정을 봤더니 이번엔 x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2x 더하기 얘가 3이었습니다. 그럼 얘도 x의 제곱 더하기 1로 가보면요. 이건 직접 나눠서 편하긴 하겠지만 그냥 써보면 일단 x로 묶으면 x의 3승 더하기 x가 돼요. 그럼 x 3승 더하기 x까지 가져가면 남는 형태가 이렇게 남더라 확인이 되죠. 그럴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의 좌표를 나타내는 게 뭐다? 1,3이더라 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4개 나오겠죠? 그래서 평면상에서 간단하게 한번 오려보면 마이너스 1,0라고 하는 요 점을 뭐 그냥 a라고 하지 뭐. 두 번째 2,0이라고 하는 점을 얘가 b다라고 하지 뭐. 그 다음에 0,3이라는 점을 얘가 c다라고 하지 뭐. 그 다음에 얘는 1,3이라고 했으니까 1,3이 여기쯤 되겠죠, 그죠? 얘가 1,3을 d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여기의 모양이야 딱 등변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래 등변사다리꼴은 각이 같은 걸 지칭합니다. 변이 아니라 직접 정의가.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사다리꼴 면적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3, 윗변의 길이가 1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형태가 요게 높이일 거니까 이게 3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얼마더라? 6이더라. 이렇게 결정 지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실만 하다. 네. 일단 요거 먼저 갔다가 돌아올게요. 괜찮죠? 먼저 갔다가 돌아올게요. 순서대로 갈게요. 76쪽에 14번.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쭉 갈게요. 본인의 갈급함들을 최대한 빨리 풀어드려야 돼서 76쪽에 14번부터 하나 잠깐 봐보세요. 뭐 고난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거부터 하나 잠깐 보죠.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자, 근데 거기 봤더니 두 개가 곱셈돼서 4차식이 됐거든요. 근데 그 4차식을 잘 봐봐봐. 미지수가 전혀 없어. 왠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죠?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해보는 거지. 걔가 인수분해가 돼서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인수분해 안 되면 되게 애매해질 수도 있는데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가장 크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게 14번입니다. 14번 76쪽에 자, fx 곱하기 gx가 네. 자, 일단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수항이 없다는 거 하는 것은 결국 묶어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 묶고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해 보는데 어차피 50이니까 숫자는 1하고 그죠? 2하고 얘가 5하고 뭐 이렇게 가겠죠, 양수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숫자의 구조들을 하나하나씩 집어넣으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1을 집어넣으면 뭐 미동도 없고요. 그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미동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2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8이 되고요. 2를 갖다 집어넣을 때 얘가 32가 되고요. 되죠? 그죠? 40에 50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지우고 저는 지금부터 요 해당되는 얘만 2다라고 하는 형태의 조립제법으로 한번 인수로 한번 조립제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2, 1, 8, 5, 마이너스 50. 자, 2, 1은 2, 얘가 10이고요. 얘가 25가 되고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네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지세요? 이거 보는 순간 x의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식을 써보니까 x에다가 여기에 x-2 하나 써주고요. 여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fx가요. 만약에 최고차가 참고로 1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요청이 들어가면요. gx는요. 당연히 얘가 됩니다. 두 번째 상태. 일단 여기로만 갖고 나눠볼게. fx가 x의 x 더하기 5라면 gx는 x-x 더하기가 5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번에는 fx가 x-2 x-2 얘가 x 더하기 5를 만약에 가져갔다라고 치면 gx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씩 가능성을 점치는 거니까 이렇게 가져갔다, 이렇게 가져갔다, 이렇게 가져갔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세 가지 형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놨냐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뒤쪽에 식을 보니까 x의 fx에다가 여기가 x-2가 gx다 이렇게 잡아놨어.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fx가 될 수 있으려면요 여기 있었던 x-2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gx는 반드시 x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 안 되시면 1번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1번 조건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좌변은 x제곱 x-2가 돼요. 우변은요 x-x 더하기 5의 제곱이니까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보면은 fx하고 gx에 관한 2차식이라고 단정 지어놨기 때문에 좌변도 3차, 우변도 3차인데 식이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x제곱 x 더하기 5 이렇게 되고 여기는 x-2의 제곱도 이상해지나요? 좌측과 우측이 안 맞아요. 그러면 요거 가져가봐. 요거 가져가 봤더니 3번의 케이스를 쭉 가져가 봤더니 x에다가 얘가 x-2 얘가 x 더하기 5가 됐고요. 우측의 경우에는 x-2에다가 gx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식이 똑같죠? 그래서 얘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말하려고 했던 게 뭐였을까? f의 3? 오케이, 여기서 3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요 얘가 1이 돼서 3 플러스 5가 얘가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g3인가요? 여기다 3을 갖다 또 집어넣게 되면 8이니까 얘가 얼마? 24가 들어가면서 주어진 형태 두 개를 뭐해라? 덧셈해라. 정답은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겠지. 즉, 고차식에 관한 조립제법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중에 어떤 게 맞을까? 특별히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fx가 x-인수, 이렇게 인수를 가져갑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원래 이거 보고 결정해도 되지만 서술형일 때 보통 이렇게 다 써봐야 되는 거죠. 써봤을 때 이 두 개가 모순이 걸린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는 그 앞에 바로 위에 있는 거야. 네, 바로 위에 있었던 13번 문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여기 한번 지워보고 갈게요. 자, 이제 13번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 13번을 한번 살펴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보기차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의 한 인수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예, 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 이게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뒤에가 또 뭔가가 남아있겠죠. 그죠? 인수라고 하는 것은 요걸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랬을 때 뭐를 계산해라?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물어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생각을 일단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게 뭐였을까를 고민해 보시니까 이게 가장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데 얘를 그냥 얘로 나눠도 돼요. 또는 수로로 하는 거지. 4승에 나오려면 얘는 100% 여기는 x의 제곱으로 시작이 돼야 될걸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16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4잖아요. 상수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건 얘가 또 마이너스 4일걸요. 그죠? 그래야 상수항은 딱 16이 떨어지니까요. 그럼 이 문제를 뭐라고 잡을까요? 여기를 제가 뭐를 잡을까? P라고 잡을까? P, X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항과 항의 비교를 통해서 저 P의 값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예측해 볼 수 있다고요. 다시요. 이게 나온 근거는 최고차 때문에, 이게 나온 근거는 상수항 때문에, 얘는 그냥 임의적으로 문자를 붙였단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 이걸 직접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써봤어. 그러면 여기 우측을 한번 전개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x의 4제곱, px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4x의 제곱. 곱해주면요. 얘가 m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가 mp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가 4mx, 그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가 4x의 제곱, 마이너스가 4px, 플러스가 16. 이렇게 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쫙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일단 P 더하기 M, 그죠? P 더하기 M이라고 하는 형태는 일단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왜? 저 왼쪽에 상수항이 없거든요. 3차승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4로 묶으면 M 플러스 P가 X가 있는데 어차피 이거 다 제로가 돼요. 그럼 남는 게 뭐야? 이거 남았잖아. 그럼 이거 결과적으로 뭐야? 짠짠 계산해보니까 MP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얼마가 됐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n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소식을 내가 찾겠죠. 좌측의 2차항의 형태 개수가 마이너스 n이었으니까 요대로 갖다가 붙였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 보였습니다. 그럼 내가 p는 내 맘대로 잡은 거 아니니? 그제? 그럼 어떻게 바꿔? p는 마이너스 m이다.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지. 그럼 얼마?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n이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n은 m의 제곱 더하기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하나 여쭤보자. 상원아, 거기 m의 조건이 뭐로 나와 있니? 그치, m이 자연수라 그랬어. 그럼 자연수 제곱해서 더하기 8하면 당연히 자연수일 거라면, 그치? 근데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m이라고 하는 형태가 문제 속에 살펴보니까 몇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그럼 두 자리 자연수는 뭐야? 당연히 10보다 커 나왔겠지. 그게 뭐보다 작아? 100보다 작다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거기에 m이 결정되면 스몰 n이 결정될 거니까 여기 하나씩 만들어보자. m은 자연수라고 했어? 1 들어가면 만족 못하죠? 이 부등호를. 2 들어가면 만족하네. m이 2면 여기 들어가서 n이 12가 되니까 만족하죠. m이 얘가 3이 들어가면요, n은 얘가 17이 되고요. m이 얘가 4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 이 n의 값은 얘 얼마가 되냐면 얘가 24가 들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얘가 33이 되고요. 쭉 마지막 숫자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때 이 m이라고 하는 건 8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9를 한번 집어넣어. 9를 한번 집어넣는 게 맞겠다. 9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81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자, 얘가 얘가 9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얘가 n이 89로 등장하는 이 값이 맨 마지막 값이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2부터 9까지 갔던 거니까 이 총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죠? 8개가 등장을 했던 거여서 우리는 두 자리 자연수에는 8개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상황들은 철저하게 이 조건에 맞춰서 문제가 풀려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 뭐 상수항 이런 것들 확인해서 문제 보시면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았던 그런 유형의 문제. 오케이. 가능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탁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보기차식이죠. 우리 많이 보던 거 아니야? 많이 보던 거 보기차식. 차수가 짝수차. 치환하거나 아니면 뭐 제곱만의 제곱으로 가거나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원래 제곱만의 제곱의 형태일 수도 있겠지. 근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최고차하고 상수항하고 이렇게 확인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쪽 한번 넣어갖고 56쪽. 자, 56쪽에 16번인가요? 56쪽에 16번. 오케이.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자, 56쪽의 16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의 10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과정을 뭘로 나눠라? x-의 제곱으로 나누었다 라고 했으니까 몫을 하나 잡죠. 자, 나머지를 잡는데 나머지를 일단은 ax 더하기 b라고 쓰되 얘를 rx라고 문제에서 표현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줘 보자.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일단은 여기에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식은 당연히 두 개가 등장해야 되겠지, 그제?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1을 갖다 집어넣어 보겠지. 왜? 이게 미정계수니까 요게 제로가 돼야 이 미정계수 사라지겠지? 그래서 여기 1 대입하면 얘가 제로가 됐고 1 대입했더니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게 뭐야? 이키 가는 게 이키. 그제?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 A에 그럼 얼마가 되니? 이런 수식이 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아까 처음 풀었던 문제 기억나니? X 요거 첫 번째. 그럼 똑같아. 왜 똑같다고 얘기해? X 10승 마이너스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쵸? 아까 처음 했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변의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여기를 QX라고 잡아주고 뒤쪽 과정을 이렇게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x가 1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지금 현재 얘네들 다 동시에 하나씩을 이제 지워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비교 대상에서 뺀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식하고 요 식하고 요 식하고 요 식 하나 딱 남아요. 그럼 뭐 하죠? 어차피 미정계수가 없어지면 얘가 제로이면 되는 거니까 1을 한번 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대입하면 이게 몇 개냐면 10개다 보니까 얘가 좌변이 10이 될 것이고 우변의 경우 얘가 a가 되버리죠. 그럼 결과적으로 b는 마이너스 10 되는 것도 확인이 되죠. 그 우리가 궁금했던 rx라고 하는 과정은 아까 보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10가로에 x 마이너스 이게 rx였으면 확인이 돼서 r 10의 값을 계산하세요. 그럼 얘가 10 곱하기 얘가 9가 되면서 정답은 90. 정답은 4번에 답으로 제시가 되더라.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등수학 상 버전은 여러분이 진짜 눈 감고도 익숙해질 정도로 많이 풀어봐야 돼. 공식 달달달달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지. 어디에 적용될지. 뭐 여러분 그 알파고하고 예전에 그 누구야? 걔 누구냐? 이세도라고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알파고는 계속 진화한다고 하잖아요. 왜 진화할까요? 머릿속에 그 경우의 수들이 계속 쌓이니까. 그죠? 쌤들도 알파고는 아니지만 알파고 거의 비슷하게 가려면 이런 거죠. 센수학 같은 경우는 쌤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한 상만 따지면 70몇 번을 푼 것 같은데 수업을 했던 것도 그 정도 횟수가 되니까 70몇 번. 그러면 이제 물론 그 문제를 다 외우진 못하죠. 그렇지만 내가 딱 어떤 문제 봤을 때 이게 몇 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서면 실은 첫 접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아직은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건 더 많은 책들도 많이 봐야 되고 개념서도 훨씬 더 많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수업하면서 이제 오늘 마감하는 날이지만 제가 행간 분석이라고 해서 자꾸 읽어보라고 요청하고 제가 다른 모든 수업에도 개념평을 제가 따라 나와요. 여러분 정석이 있으니까 제가 개념평이 안 나갔지만 자꾸 거기 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봐. 행간에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지 아니? 자꾸 읽어봐. 애들 근데 그거를 대충 넘겨요.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건 여러분이 진짜 어떤 수학적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싶으면 많이 읽어보는 게 답이에요. 모든 그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보통 서울대 간 애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서울대 가야 돼 인터뷰. 왜냐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니까. 명실상부 서울대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여러분이 되게 와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교과서를 공부했다고. 그 말이 와닿았어? 난 되게 그 말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들었을 때 되게 재수없었는데. 어? 근데 내가 가르치는 현장에 이제 조금씩 들어와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과서를 공부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야.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는 서울대 출신들, 물론 서울대 출신만 그러겠어요.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단권화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단권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여기 뭐 문제 쫙 깔아놓고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문제집 내용 다 기억 못해요. 지금 이제 없어진 시험 중에 하나가 사법고시라고 하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사법고시라는 시험은 책 진짜 이만큼 막 두꺼운 책 제가 넘겨들은 바로는 한 9권인가? 이걸 거의 달달달달 외우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만한 거. 물론 1차, 2차 합쳐서 그렇게 되겠지만 근데 이게 다 법이잖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물론 다 외워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머리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 보니까 제가 이제 신림동을 왔다 갔다 많이 했었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만의 노트를 한 권을 만들더라고요.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두꺼운 게 있고 뭐 소헌법 이런 게 있어갖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파일로 다 만들어가지고 노트 필기해가지고 중간에 끼워 넣더라고요. 그게 단권화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공부했다는 말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교과서를 공부했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한 거냐면 교과서 한 권에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준 프린트, 뭐 학원 쌤이 나눠준 프린트, 뭐 과외했든 뭐 했든 그 모든 내용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노트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책에다 끼워 넣은 거지. 그래서 자기는 이 책 한 권만 보면 전체적인 내가 어떻게 공부해왔는지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책 몇 권이 쌓이겠지. 예를 들면 수학 상하,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형태, 고등수학이라는 형태, 뭐 수학원, 이런 뭐 수학2, 미적분, 뭐 기백, 뭐 기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익숙하게 가는 거야. 그렇잖아. 저도 수첩을 여러 권을 씁니다만은 새로운 수첩을 쓸 때는 설레임도 있지만 손에 잘 익숙하지 않아요. 오래 써왔던 것들이 아무래도 익숙하거든요. 좀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썼던 수첩 중에 제일 익숙한 게 이거예요. 그것이 쓰고 싶다. 그 얘기 1,000원짜리였거든요. 1,000원짜리. 보면 막 물에도 젖어가지고 막 눅눅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손에 제일 와닿아서 여기를 주로 요즘에 많이 써요. 여기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거 적어가지고 써보다 보면 이게 제일 익숙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새노트를 또 마침 또 공교롭게 갖고 왔어요. 이런 거. 예전에 사놨던 건데 책상에 있어서 다시 갖고 왔어요. 그래도 가격이 8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것보다 아직은 좀 손이 좀 덜 가요. 쓰다 보면 좀 손이 더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좀 많이 있는 형태의 어떤 책들을 한 권 선택해. 그게 여러분 아마 정석이었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 책에 다시금 한번 공식들 정리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야 이렇게 공식 좀 해봐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공식을 다시 한번 암기해보고 아까 왜 이거를 왜 이렇게 가지? 이런 게 좀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고등학교 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하나씩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설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57쪽에 25번 문제 하고 추가적 질문 받고 없으면 복소수와 방정식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자, 57쪽에 25번인가요? 오케이. 자, 최고 최악의 수가 1인 x에 관한 3차 다항식 px가 체킹해 줄래요?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P0가 마이너스 6을 만족할 때 PX를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PA, PB, PC가 0이다. 이 말은 그냥 나눠서 쓸게요. 이게 뭐라 그랬죠? 바로 인수정리였죠. 인수정리. 원래 나머지 정리에 관한 부분에서 나머지가 제로가 되는 거, 그죠? 어떤 값 집어넣어서 그게 나머지가 제로가 되는 형태들을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PX가 몇 차 다항식? 문제 나와있지? 최고차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1 써주고 x-a, x-b,
x-c라고 일컬어주면 되겠지. 끝났어요. 3차식 끝났어요. 자, 이제 문제가 뭐야? P0. 쌤, 제로라고 하는 건 얘가, 그럼 얘가 마이너스 ABC, 그죠? 그죠? 여기다 쭉 집어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ABC가 나오죠. 그죠? 이 결과가 문제에서 얼마더라? 마이너스 6이더라. 어라? ABC는 얘가 6인데. 근데 ABC는 분명히 얘기했잖아. 서로 다른 세 자연수. 그러면 이게 6 되는 게 뭐 있냐? 3이 1밖에 없는 거지. 쌤 A가 3일지 모르잖아요.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A, B, C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겠어. 3, 2, 1로 쓰나 1, 2, 3으로 쓰나 뭐 1, 3, 2로 쓰나 어차피 식은 똑같겠죠. 곱셈의 경우에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PX는 X-3, X-2, X-1로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PX를요 X-6으로 나누시래요? 그럼 1차로 나누어지는 당연히 상수가 될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 미정계수 결정법. 여기다가 제로가 되기는 x값 얼마? 6을 갖다가 대입을 하겠지. 자,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3 곱하기 얘가 4 곱하기 얘가 5가 들어가니까 정답은 얼마더라? 60이 되더라고요, 정답. 그래서 25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인가? 4번의 답으로 랭크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 윤지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페이지. 네? 안 들렸어요? 34쪽에 23쪽에 23번. 네, 일단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냈었는데 한 번 더 풀이하겠습니다. 자, 내가 맞았다고 해서 그냥 냅두지 마시고요. 저렇게도 설명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이렇게 좀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정삼각형과 원이 갖고 있는 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일단 그려볼게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건, 여러분 그 삼각형은 오심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오심?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랑 저랑 도형의 방정식을 나가지 않았는데 도형의 방정식은 4개가 나옵니다.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까지 나옵니다. 방심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 4가지 컨셉을 고등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편에서 또다시 선생님들이 연결하시겠지만 기억을 해두십시오. 일단 그 중에 정삼각형은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4가지가 일치합니다. 한 점으로. 정삼각형 특징적.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중점을 연결했대요. 여기를 M이라고 여기를 N이라고 얘기했을 때 N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요 연장선에 얘가 뭐더라? 얘가 P더라. 이렇게 잡은 거야. 야, 그럼 생각해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문제에서 얘가 X래. 그럼 제가 아마 영상에도 찍어놨지만 여기가 X면 제일 첫 번째가 얘가 2X야. 이게 왜 그렇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는 게 있었지. 정확하게 닮음이야. 생각해. 중점이면 지금 현재 여기 이게 60이고 중점을 잡았을 때 60, 60 똑같아. 그래서 얘가 평행하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랑 이 큰 삼각형에 대한 닮음이 몇 대 몇인 거야? 1대 2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X면 당연히 2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가 X면 여기도 X야. 여기도 X야. 여기도 X야. 여기도 X야. 가능하니? 그러면 이 정사각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어차피 정상적인 범위에 돌려서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도 어차피 1일 수밖에 없지. 이게 왜 그래? 좌우 대칭 구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물어본 게 뭐야? MP의 길이 1, MN의 길이 X였을 때 다음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요청한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가 1, 여기가 X, 여기가 1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모든 변의 길이들을 다 내가 뭐 해준 거야? 표시를 해준 거란 말이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어떤 걸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 같은데? 요 삼각형 보이시죠? 예, 요 삼각형.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이 어차피 얘가 다 60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뭐 이런 거지 뭐.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조심할 건 뭐냐면 이거랑 이건 닮지 않았습니다. 왜 닮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이각하고 이각은 막국지각으로 같지만 이각하고 이각이 같다라는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각하고 이각이 같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거? 봐보세요. 여기가 P라고 하고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주면 우린 얘를 뭐라고 읽어? 원주각이라고 읽어요. 맞아요? 원주각. 그러면 우린 여기다가 Q를 이렇게 잡아도요. 이렇게 잡으시면 얘가 이것도 원주각이 됩니다. 즉 여러분 보시는 이 호 AB 네, 요거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각은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이쪽에 상관없이 다 모두 뭐 하더란 얘기야? 같더란 얘기야. 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지. 뭐 원의 중심을 5다라고 가정해보면 이 5에 대해서 얘는 항상 얼마? 2세타가 등장하더라. 이 원주각이 정확히 몇 배가 되더라? 2배가 되더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제일 좋겠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었던 뭐 요 부분 또는 혹은 요 부분 그 나눠져 있는 이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원주각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원주각. 그래야 어떤 각도적인 어떤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니? 라고 해서 내가 뭘 설정할 거냐면 닮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설정할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자. 뭐 문제하고 상관없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 내가 이렇게 연결했다 쳐봐.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연결했다 쳐봐.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들아 여기 주어진 얘를 갖고 있는 원주각의 형태가 이갑이야. 이갑. 이거랑 여기 있었던 여기 있는 이각이랑은 서로 간에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같겠니? 아니 여기 주어진 이거를 얘가 이렇게 가져가면 주어진 형태에서 이 부분이 현재 지금 호가 되는데 이게 원주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져가기에도 원주가 이렇게 들어갔던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60일 때 여기가 60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죠? 여기가 그러면 60도라고 하는 것들 내가 얻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요 각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각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또 팔봐봐. 그럼 봤더니 얘가 이거를 가져가거든? 그게 이쪽의 각도야. 하나짜리 표시할 거야. 이렇게 하나짜리. 이렇게도 같을 거란 말이야. 동의가 돼요? 그러면 쌤 이거 어차피 이건 막곡지각이잖아요. 예, 맞아요. 막곡지각이에요. 그래서 닮았죠. 이 두 개가. 어떤 게 닮았다고? 여기 파란색 책 칠해드릴게요. 이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한 요 길이 있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닮았다고요. 이렇게 닮았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닮음의 구조에서 철저하게 그 위치에 원주각들이 동일하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막곡지각이다 보니까 설명들이 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제 요 과정으로 그러니까 요 해당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던 이 과정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그 닮음비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뭐 어쩌고 뭐 반직선 어쩌고 뭐 문제에서 막 나와 있는 과정들을 잠깐 봐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런 패턴들로 우리가 닮음의 구조가 형성이 되게끔 문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대학 때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중점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실제 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게 x-2거든요. 그죠? x-2예요. 여기 해당하는 이 길이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딱 반을 갖다 딱 잘라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반을 딱 자르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이거 2분의 x-1이 1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딱 반 가르면 여기 2분의 x 얘가 이렇게 지금 나타났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형태들은 여기 주어진 만약에 내가 문제가 다르게 이 파란색 버전을 내가 닮음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 알고 있어요? 어차피 이 길이 2x인 걸 알고 있잖아요. 이 길이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이 길이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계산해야 되죠. 왜 계산해야 되죠? 여기 x, x, 2x인데 그 중에 이만큼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은 일단은 지금 현재 이 파란색으로 내가 만약에 문제를 구하려고 한다면 여기 주어진 이 길이도 문제 속에 나와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파란색과 파란색은 닮았지만 닮은 비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주었던 이 원주각을 던져준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형태든 간에 원가비례 문제에서는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어떤 게 남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는 게 좀 불편해서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르게 저 그림을 한 번 더 원래 그림을 갖고 좀 활용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원주각과 중심각 경계는 좀 파악이 됐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쫙 연결했을 때 여기를 P, 여기를 M, 여기를 N이라고 잡시다. 그럼 잘 봐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보조선을 긋냐면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여기를 점점점으로 표시할까요? 이렇게 한번 표시해보고 여기도 점점점점 이렇게 표시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막곡지각으로 동일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삼각형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이 각에 대한 형태가 이 부분이 얘가 지금 현재 원주각이거든요. 이거에 관한 원주각. 그럼 이거에 관한 원주각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동의?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잡혔죠? 아까는 좀 이렇게 좀 작은 몸에 잡혔는데 여기는 좀 크게 잡혔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원주각이다. 그거는 동일하게 여기에 원주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있어요? 요각이요. 요각. 자, 이거에 관한 원주각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관한 원주각은 여기도 존재하죠? 그쵸? 그럼 결과도 얘네들이 어때요? 닮았죠? 왜냐면 이게 막곡지각이니까. 됐어요? 그럼 이건 길이들이 다 나와 있는 봐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MP가 아까 조금 전에 1이잖아요. 여기는 얼마죠? 여기가 X 더하기. 여기 나와 있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얼마였죠? 이게 X였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나오니? 이거 X였죠. 그럼 다 끝났네? 됐어? 자, 그럼 주어진 형태가 얘하고 얘가 지금 현재 그 동일한 위치였던 거니까 X 대 1은 X 더하기 1 때 얘가 X다라고 풀어서 내항, 의항의 곱, 비례식. 네, 이렇게 풀리겠죠. 그래서 결과도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런 식이 등장이 되죠. X는 제로가 아니야. 그지? X는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X로 나눠버리면 얘는 이렇게 식이 등장하게 되면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1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지. 자,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수식은 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기를 마이너스 고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얼마가 되죠? 1 플러스 얘가 2가 들어가면 정답은 3이다라고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 그 몇 배 하라 그랬죠? 10배 하라 그랬습니까? 정답은 30이 들어가겠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가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거 길이를 계산을 못하니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결론을 또 한번 지어드릴게요. 이게 항상 이 닮은 구조가 항상 성립되게 돼 있어서 P 순서대로 A, B, C, D라고 요청을 하면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어떻게 해요? PA 곱하기 PC가 PB 곱하기 PD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닮은 비를 거꾸로 적용한 거거든요. 요거 쓴 거거든요. 얘 곱하기 얘가 같다. 그러니까 닮은 비를 적용한 최종적인 결론은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원에 어디를 잘라도 똑같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23번이 완료가 되지 않겠냐? 됐을까? 추가적인 거 없으시면은 다음 거 넘어가고요.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난번 숙제 한번 잠깐 볼까요? 지난번 숙제 두 번째 버전 한번 잠깐 봅시다.
복소수 편하고 그때 2차 방정식을 아마 섞어서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답안지도 같이 드렸던 거라서 아마 채점됐을 거고 원래 이게 어제까지 토요일날 서연이가 보내주셨고 어제 지웅이가 보내주셨고 어제 답들이 이렇게 막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 갖고 한번 마지막 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복소수 편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소수부터 그냥 걸러갈까? 복소수부터. 복소수가 페이지가 108쪽까지였네. 그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죠. 108쪽까지 질문을 먼저 받을까요? 107쪽에 18번. 107쪽에 18번이요? 오케이, 그럼 107쪽에 18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108쪽에 24번. 잠깐만요. 108쪽에 아까 몇 번, 서연이 먼저 뭐 했지? 7쪽에 18번이요. 107쪽에 18번하고 윤지가 108쪽에 24번. 오케이. 다른 분들 없으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걸로 그럼 시작할게요. 107쪽에 18번하고 그 다음에 108쪽에 24번하고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자, 18번이 고난도로 작성되어 있는데 A의 양의 약수라는 말을 주네요. A1부터 AK까지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나서 X의 A를 I의 AI, I의 A2, I의 A3, I의 AK까지를 더하기로 하자. 자, M이 만약에 2의 10승이고 N이 5의 10승이었다라고 한다면 X의 M과 X의 N을 다음과 정리할 수 있다. 이걸 풀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란 말이지. 그럼 과연 얘가 의도하는 어떤 양의 약수 뭐 이렇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지. 그 얘기를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110쪽에 18번이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이 의미부터 와보자. XA는 I의 A의 1, I의 A의 2, 그죠? 점점 I의 A의 K까지라고 한다. 그럼 이게 뭐였냐? A의 양의 약수가 있었다. 어? 이게 A1부터 시작해서 그죠? A의 K까지 K개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다 허수단위 I의 거듭제곱으로 한번 풀어내고자 한다. 이게 목적이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좀 숫자를 좀 낮춰서 봐볼까? 2의 5승 한번 봐보자. 얘들아, 2의 5승의 양의 약수는 뭐가 있냐? 대답 안 하시기로 또 작정하신 거야? 아, 그냥 불러줘봐. 2의 5승 뭐야? 1이 있고 32가 있고 그쵸? 2가 있고 16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4가 있고 그죠? 4가 있고 그 다음에 8이 있고 이렇게 된 거 아니? 더 이상 사이는 없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2의 5승이 짤이면 1부터 시작해서 2의 1승 2의 1승부터 2의 5승까지 쭉 양의 합수가 되고 1자리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네. 그러면 M이 2의 10승이면 이것의 약수는 1 이렇게 가는 거네. 그쵸?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가 X의 2의 10승은 I의 1제곱, I의 2의 1승 제곱, I의 2의 2승 제곱, I의 2의 4승 제곱, 2의 3승 제곱 이게 쭉 가서 맨 마지막에 I의 얘가 2의 10승 제곱까지 가는 걸로 얘기가 되겠다. 선생님 얘네들 무조건 다 짝수 아닐까요? 그렇지, 얘는 다 짝수겠지. 그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I잖아요. 맞아요. I 제곱으로 바꿔 쓰고요. I의 4제곱으로 바꿔 쓰고요. I의 8승으로 바꿔 쓰고요. I의 16승으로 바꿔 쓰고요. 이렇게 한번 써봤어.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I의 1024로 썼어요.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요. 얘네가 다 1이에요. I 4승도 1이고 I 8승도 1이고 I 12승 다 4의 배수들은 다 1이기 때문에 이게 그럼 몇 개가 나오냐면 이게 9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1이 9개만큼 나오고 요게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얘가 I가 하나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I 플러스 얘가 8이 된다가 X의 2의 10승이 됐겠죠. 자, 이번에는 5의 10승을 물어요. 그럼 얘가 5의 10승을 물었으면 당연히 1부터 5의 1승, 5의 2승, 점점점 5의 10승까지 가겠죠.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뭔가를 또 여기서 확인해 보는데 x의 5의 10승은 i의 1제곱승, i의 5제곱승, i의 5의 제곱승 쭈르륵 i의 5의 10승까지 썼을 거고, 물론 이걸 다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특징이 뭔가 있지 않을까. i의 일단 5제곱, i의 25제곱, i의 125제곱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i의 5제곱을 봤더니 i의 4승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i죠. 25다라고 하는 건 4의 배수에다 1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결과적으로 i죠. 125도 124 다음에 숫자거든요. 얘네 모든 것들이 다 i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i였단 말이에요. 5의 1승부터 5의 10승까지.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그대로 쓰면 맨 처음에 얘는 써주고 i가 몇 세트만큼 있었어? 10세트만큼 있었어.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11i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형태는 이 두 개를 덧셈하라고 요청했었던 거니까 이 두 개를 덧셈하세요. 그럼 이거랑 이거 덧셈하니까 얼마? 12i 플러스 가 8이 되면서 요게 p였나요? 요게 p. 요게 q였으면 확인이 되면서 p 플러스 q는 얼마였다? 20이었다. 이렇게 규칙이 들어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확인 다 안 해봐도 됩니까? 어차피 얘는 5의 거듭 제곱들을 살펴보시면 계속적으로 그 숫자들 자체가 4의 배수보다 1만큼만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다 i였던 거죠. 자, 그러면 18번 처리가 될 것 같고 108쪽에 24번 문제 하나 더 준비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참고로 교육청 기출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거든. 교육청 기출 문제들은 저작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해설에 있는 거고 해설은 각 출판사별로 다시 만들면 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들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많이 써먹어요. 진짜 많이 써먹으니까 자꾸 나올 때마다 보세요. 왜 주사위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봤더니 하나는 2였고 하나는 0이었고 하나는 2i였다라고 요청이 들어갑니다. 또 있죠. 나머지 면에도 있죠. 0, 2, 3. 자, 순서를 써보면 0, 2, 3, 2i 5가 있고, 그죠? 5가 있고 1 플러스 i가 있고 이렇게 총 6개의 숫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면체 모양 주사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했냐면 n번 던져서 나온 수들을 모두 곱하랬더니 마이너스 32가 되었다라고 했고 모든 n의 값 샵을 갖다 구하라. 그러면 다 갖다 곱했더니 다 갖다 곱했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32가 나왔대요. 야,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30인가요? 네, 마이너스 32가 나왔대요. 그럼 일단 얘는 절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얘도 절대 나오면 안 되죠. 그쵸? 얘도 절대 나오면 안 되죠. 그쵸? 그럼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이거예요. 응? 그러면 2만 5번 곱한다? 이상하죠? 음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의 숫자에 대해서 제일 특징적인 게 누구냐? 요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1 플러스 i를 기준점으로 제가 번호를 써볼게요. 이게 한 번 나오면 될까? 이상해진다고. 얘가 왜 이상해지냐면 여기 그러면 얘가 실수하고 허수 부분으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제곱이거나 4제곱이거나 6제곱이거나 왜? 이게 2i거든. 얘는 얼마니? 마스크 써주세요. 이게 뭐가 되죠, 이게? 이거의 제곱한 거니 이거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 이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다시 이렇게 갖다 곱하니까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 8i가 돼요. 됐어요? 자, 그럼 하나 더 써볼까? 1 플러스 i 1 플러스 i 얘가 8제곱 8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16 이렇게 갈 거예요. 그쵸? 여기를 하나 더해서 10승까지 갈까요? 한번 갑시다.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다 써드리긴 할게요. 얘가 10승까지 가게 되면요
마이너스 1가 얼마가 되냐면 32i가 딱 뜹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숫자들이. 자, 그럼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봐. 그럼 얘들아, 요게 딱 나오는 순간 우린 뭘 생각해야 돼? 얘는 반드시 2i가 있어야 돼. 왜? 그래야 i가 사라지니까. 가능해? 근데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 얘가 그러면 쌤 2i가 있는 거 하나랑 이렇게 곱하면 얘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반드시 뭐가 곱해줘야 돼? 2가 3번. 이거 가능하네? 그죠? 이거가 마이너스 4니까 이거 2가 3번이면 가능하네.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얘가 그러면 이번에는 2i가 제곱이 되면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럼 여기 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얘가 4가 된다는 뜻인데, 그럼 i가 남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몇 번? 적어도 3번은 돼야지. 왜? 2i, 자 써볼게. 2i라는 놈이 있고 얘가 2i의 세제곱이 있고 2i의 5제곱이 있을 텐데 2i의 세제곱 얘가 막 8i야.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2i야. 아니죠. 그냥 32i죠. 그죠? 그냥 32i야. 자, 그럼 생각해봐봐. 얘들아, 여기에 주어진 얘가 2i의 3승이 얘가 곱해주면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8i였고 이거 갖다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이너스가 8i를 딱 갖다 곱하는 순간 여기까지 16이 돼. 16. 16에다 무엇을 갖다 곱해야 마이너스 32가 될까? 안 돼요. 마이너스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가능한 거지. 그럼 2i의 5승을 갖다 곱한다고? 여기 곱한다고? 얘가 지금 32i 곱하면 64의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갖다 곱할 수 없는 거니까 2i로 가는 거 여기서 끝나야죠.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각을 또 해볼까라고 봤더니 마이너스 4면 얘가 8이 남아요. 양변을 약분해버려. 8 남는다고? 그럼 뭐가 있어? 이게 있겠죠. 이게 8일 거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2i가 한 번 쓰일 수는 없으니까 제곱이거나 4제곱 이렇게 갈 건데 이게 제곱이 되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플러스가 됩니다. 이상해져요.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있을까? i가 있을 땐 i가 맨 처음에 하나 버텨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갔다라고 치면 얘 얼마죠? 플러스 16이 됩니다. 플러스 16에다 갖다 곱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어진 패턴에서 얘네들 앞쪽을 이렇게 2개, 4개, 6개 이렇게 가져간다는 형태에서는 요거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쪽에서 나올 수 없었던 거죠. 여기가 지금 현재 플러스 16이 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게 이게 나오는데 안 돼. 그럼 얘가 2i의 세제곱을 가보자야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8i가 되거든요. 여기 곱해주면요. 이상해져요. 마이너스 64가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16 한번 봐볼까? 16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돼야 돼? 2i의 제곱이 되면 되나요? 이 1승이면 32i가 되고 제곱이 되면 64i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이게 안 되죠. 그럼 여기 주어진 상태에서 그럼 얘는 2밖에 없거든요. 이상하죠? 32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당되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마이너스 32가 되는 형태들 중에서 n번 던져서 나왔다라고 문제 속에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n번이 몇 번일까를 생각해보니까 나와 있는 것만 따져보니까 일단 얘가 뭐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형태가 얘가 2번 한 거죠. 2번. 그 다음 여기 뭐 한 거죠? 요거 한 번 한 거죠. 요거 한 번. 여기 한 번, 3번 한 거니까 2번, 1번, 3번. 이게 6번이 가능하죠. 전체 6번 던졌다는 게 가능하죠. 근데 제가 하나 빼먹고 쓴 게 있네. 이거 앞쪽에 요거 하나 없애볼까? 제가 여기 0번이라고 쓸게요. 0번. 1 플러스 i가 빵승일 수도 있을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걸 안 썼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2i라는 놈을 갖고 판단하면 되지. 그제? 2i라는 놈을 갖고 판단해. 그럼 여기 따로 써볼게. 0번을 따로 쓸게. 그럼 얘가 2i라는 놈을 따로 한번 써보자. 그럼 얘는 무조건 제곱이 되거나 4제곱이 되거나 6제곱이면 이건 64가 되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럼 이 결과가 얼마였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이 결과가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 4야. 이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가 16이란 말이야. 그래? 그럼 여기다가 우리 뭐 해주면 돼? 아, 연달아 3번 곱해주면 돼요. 아, 연달아 한 번 갖다 곱해주면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가능한 형태는 이미 얘는 2번 뿌렸고 거기에 2가 3번이니까 이게 총 몇 번? 5번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미 4번 뿌렸고 거기다 이거 1번이니까 이것도 5번도 가능했던 거지. 결과적으로 가능했던 형태에는 6번이거나 몇 번? 5번.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상황이 나누어지네. 뭐 해야 돼요? 경우의 수. 이건 확실하게 이해할 거 아니야. 5는 왜 안 돼? 왜 3은 안 돼? 왜 0은 안 돼? 얘네들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았다면 가장 특이한 1 플러스 I 기준으로 저는 처음에 이제 2, 4, 6, 8을 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0번도 생각해야 되니까. 참고로 0은 지수 법칙에서는 여러분이 현재 배우지 않았던 수험 과정이긴 한데 이게 그냥 1입니다. 1. 예? 그래서 얘가 나머지 2i를 또 다시 제곱, 내제곱, 6제곱을 가면서 이 특수한 상황들 자꾸 옆에 벌려주시면 되지 않았겠냐는 게 1차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복소설을 마무리하고 뒤에 방정식 한번 더 가볼까요? 졸리신 분 뒤에 서 계셔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보십시오. 방정식 한번 더 갑시다. 네, 140. 잠시만요. 100 몇 점? 43쪽에 143쪽에 15번. 143쪽에 15번 44쪽에 16번. 15번이고 144쪽에 16번이고 네, 또 44쪽에 144쪽에 15번. 19번 오케이 19번 144, 20. 144에 20 145에 23. 145에 23 145, 24. 24도 이쪽이 좀 많네요. 그죠? 방정식 쪽에. 자, 그럼 이대로 한번 쭉 가볼게요. 그러면 한번 가고 잠깐 한번 쉬었다 갑시다. 자, 일단은 143쪽에 15번부터 봐볼까요? 15번부터. 자, x에 대한 2차 식이라고 얘기했고 걔가 뭐였다? 완전 제곱식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 그랬을 때 A, B, C를 세변으로 길이로 하는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15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2차 식과 완전 제곱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 식이 일부러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일부러 의도를 갖고 만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일까? 내림차순 정렬이 안 돼 있지? 여러분 이제까지 해보다 보면 내림차순 정렬이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차수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럼 이거 어떻게 볼까요? C-B에 x의 제곱하면 요거 쓴 거죠. 그 다음에 얘가 2ax 왜 2를 앞으로 빼라는지 알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남는 문자가 b 플러스 얘가 c였겠다. 그지? 아싸 이렇게 변형이 되었구나.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얘를 뭐로 잡았을 때 는 제로를 잡는 순간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안 잡아도 되지만 저는 방정식을 잡을 거야. 는 제로 방정식을 잡는 순간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중근을 갖는다는 말일 거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짝수사 판별식 4분의 D 이 짝수사 분명히 많이 쓰라고 그랬어 이거 웬만하면. 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C 마이너스 B하고 B 플러스 C하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를 끄집어 나가 볼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뀔 것 같아. 그럼 판별식이 0이 됐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자, 마이너스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제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즉, 변 C가 그죠? 변 C가 빗변이 되는 상태겠죠? 여기가 C, A, B 이렇게. 정답은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1번의 답인가? 네, 모든 변의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시작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우리 2층보다는 조금 더 칠판이 좀 크죠? 안 큰가요? 잘 못 느끼겠어요? 조금 더 큽니다. 대답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냥 똘망똘망 쳐다보시니까 쌤도 일주일 만에 수업하니까 되게 감개무량해요. 진짜로 이 느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물론 이제 혼자서 뭐 인강 찍고 뭐 풀어줄 이것도 있지만 실은 학생들과 호흡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호흡이 끊어지니까 일주일 동안 진짜 늘어지는 거 아세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 선생님 집 애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아빠가 안 나간다 뭐 이거에 너무 좋아해서 요즘 좀 무섭거든요. 저희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희 딸아이가 되게 무섭다고. 왜 무섭냐? 누워있어요. 잠깐 소파에 누워있으면 얘가 갑자기 어디서 뛰어와서 아세요? 아빠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낳는 거 아세요? 상원이도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 이러면서 달려오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한 13kg 정도 되거든요. 13kg. 별로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당하면요 되게 무서워요. 빵 뛰어. 왜냐면 다칠까봐 걱정스러운 것도 있지만 나를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한번 얘기했지. 소파에 이 소파가 선생님 소파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한 어른 한 10명이 앉아도 괜찮을 정도의 소파야. 굉장히 큰데 여기에 내가 여기 이제 바닥에 이제 애들 때문에 시트 뭐라 그러지? 매트 같은 걸 깔아놓잖아요. 약간 두꺼운 걸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TV가 있는데 여기를 보고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근데 큰애가 아빠 뭐 다리 주물러주는 게 뭐 태권도 뭐 효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리 주물러주고 와이프도 주물러주는데 여기 위에 있던 둘째가 제 위로 점핑했어요. 어떻게 점핑했냐면 그 엉덩이로 저를 이 등 이쪽을 점핑한 거죠. 진짜 갈비뼈 부러진 줄 알았어. 니네 나중에 나도 이런 말 요즘 나도 많이 해. 니네 나중에 애 나오면 야 애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화를 낼 수 있겠냐? 옆에서 와이프는 막 웃겨 죽겠다고 난리고 나 진짜 아픈데 진짜 너무 아픈데 야 13kg 정도 되는 아령 같은 게 13kg 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진짜 아파.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팠다고. 아무튼 요즘에 그래서 어제 밤에도 아빠 가지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가지마 열심히 해야지 또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얘는 지금 거의 한 3주 정도를 격리돼 있거든. 얘네들은 마찬가지. 여러분 하고 못 가지만 저희 이제 꼬맹이는 이제 태권도를 다니거든요. 딸아이 말고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니까 태권도도 다니고 우리 학습지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모든 거 전면 올스타. 예, 저는 보내고 싶은데 와이프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방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애 좀 놀리고 싶은 거야. 지가 원하는 거 많고 그냥 집에서 책도 좀 보고 엄마 아빠 없을 때 게임도 마음껏 하고 그럴 기회가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없어질 거니까 1, 2학년 때 마음껏 놀아라 뭐 이런 의미인데 저는 생각이 좀 반대인데 아무튼 좀 와이프가 얘기해서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첫째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오늘 지금 할머니 와 계시거든. 저한테 장모님 와 계시는데 할머니는 다 받아주거든. 얘네들의 모든 그 어리광을 나는 택도 없는 거고 이러고 있을까? 지금 아마 분명 게임하고 있을 거야. 나중에 확인해보면 아니까. 자 16번 갈게. 16번. 자 너무 좋아서 이런 얘기 합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6 x의 제곱 4n 플러스가 6x. 자 이런 경우도 2를 끝집어내면 이것도 판별식 쓸 때 짝수차 쓰는 거다. 그러니까 짝수차 진짜 자꾸 써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얼마죠? n제곱 마이너스 3. 여기 가로를 좀 쳐드릴게. 자 여기에 두근이 알파n과 베타n이라고 하지고 뭐가 떠올라? 딱 느낌이 근각의 수의 느낌 아니니? 네, 단순하게 보시면 그럼 일단 한번 써볼게. 그 밑에 있는 문제하고 상관없이 한번 먼저 쓰고 시작하자. 자 이게 이렇게 됐을 거고 알파n 곱하기 가 베타n이라는 형태가 n제곱 마이너스 3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의 차공식도 제가 외워달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현재 나와 있는 이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써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요청했나 봤더니 그 해당되는 과정이 이렇게 쓰여져 있네. 이렇게 하나가 덧셈이 되어 있고 여기 베타인가요? 베타? 이렇게 해서 두 갈래로 언급되어 있어서 얘를 뭐해라? P분의 Q를 갖다가
계산해라. 뭐 이랬단 말이지. 그러면 제가 어떤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어차피 얘는 1, 2, 3, 1, 2, 3 반복되는 구조야. 그러면 이렇게 묶을 거고 이렇게 묶을 거고 이렇게 묶을 거야. 똑같은 첨자가 들어있는 숫자끼리. 결론은 예. 이걸 먼저 계산을 해. 그래서 완전한 수식이 나오도록 계산한 다음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3번 반복하면 되는 거겠지? 이해되겠어? 이걸 n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먼저 그러니까 1, 2, 3이지만 이걸 갖고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1, 2, 3을 집어넣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해볼게 한번 일단. 자, 어떻게 해? 분모가 다른 경우에 통분하지 않겠니? 야, 분모가 다르면 통분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지, 그제? 여기 올라가고 올라갔을 거야. 베타의 n승 플러스 1 더하기 알파의 n승 플러스 1. 자, 밑에 있는 분모 한 번만 더 정리해볼게. 알파의 베타 n 곱셈에다가 알파 n 더하기가 베타 n 플러스가 1이 됐을 것이고 분자의 구조는 알파 n 더하기가 베타 n 더하기가 2였을 것이다. 까지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순서대로 집어넣어볼까? 알파 베타 n이라고 하는 형태가 n제곱 마이너스가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n 더하기 베타 n가 4n 더하기가 6일 것이고요. 이거 플러스 1. 얘가 4n 플러스가 6 더하기가 2로서 계산 결과가 완성이 된다. 자, 밑에 있는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니까 n제곱 어라 쌤 여기 해보니까요 모양이 되게 예뻐지는데요. 예뻐져요. 여기도 예뻐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밑에 있는 형태는 n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두 번을 쓸게요. 위에는요 이렇게 되죠. 아우 미친 짓을 할 뻔했네. 뒤에 걸 나눠야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3분의 4가 되고요.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4분의 4가 되고요.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5분의 4가 되는 게 확인되죠. 여기만 문자 n이 있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4로 묶은 다음에 갑시다. 그럼 얼마죠? 얘가 60으로 통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여기는 3은 20이 곱해진 거니까 이게 20. 그 다음에 4는 15가 곱해질 거고 5는요 12가 곱해질 거고 이렇게 들어가서 정리가 되겠죠. 분모는 15분의 얘가 35에다가 더해진 게 이게 47이었네. 47.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서로소의 숫자인 것 같아서 그 두 개를 서로소라고 해서 더해달라고 했었네요. 정답은 얼마? 62라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각의 수관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지만 패턴이 거의 어때요?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더 합과 곱에 관한 형태의 구조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9번인가요? 19번? 오케이. 그럼 맨 밑에 있던 19번 문제로 갔다가 뒤에 거 쭉 3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봐봅시다. 자, 한근이 다른 한근의 제곱과 같을 때라고 했고 실수 피해값을 모두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 제곱이라는 특수성이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 자, 19번입니다. 참고로 이 책 여러분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이 책 지웅이 혹시 모르세요? 모르세요 혹시 이 책? 이 책의 제목 모르세요? 개념선이라는 책이에요. 개념선. 여러분 라이트선보다 위로 올라가면 개념선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단한 문제만 제가 뽑은 거예요. 중단한 문제죠. 중단한 문제 뽑은 거예요. 나중에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시면은 거기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개념선이라고 하는 책에 시중 교재가 그래도 생각보다 편집 잘 돼 있는 게 많아서 그걸 써봤습니다. 자, 가볼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근이 다른 한 근에 뭐가 된다? 제곱과 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제곱과 같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알파 베타 대신에 알파 컴마 알파의 제곱을 쓰면 어떨까?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은 p입니다. 두 번째 알파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도 p입니다. 동의? 가능해? 자, 그러면 이 p다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선생님 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같아요. 2번은 알파의 3승이거든요. 그게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랑 똑같거든요. 넘겨봐. 알파를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이거 뭐가 되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요. P가 0이 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에 방정식을 보니까 알파가 0이거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0. 조금 더 해석하면 알파는 근의 공식에 따라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생각해봐. 알파가 0이면 0, 0 들어가면 p는 반드시 제로죠. 이 조건이 p가 제로가 돼버리는구나. 그럼 이건 뭐야? 안 된다 이거지. p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뭐밖에 없어. 요거지. 알파가 가능한 이거잖아. 그럼 여기 찾아. 어떻게 찾을까? 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 p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해보자. 자, p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래요. 쉽게 갈게. 얘들아, 이거잖아.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는 건 안 하겠지, 당연히. 너무 이상해지니까. 그럼 여기 알파의 제곱은 내가 지난번에 계속 차수 낮춘다라고 했던 거 있을 거야. 한쪽에 차수를 이만큼, 여기 이만큼. 여기다 뿅 하고 집어넣으면 뭐가 돼? 2알파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알파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잖아. 그지? 여기가 1 곱해주면 얘가 2알파가 될 거니까. 그럼 2알파는 1 뿔마 루트 5 더하기 1이니까 얼마? 2 뿔마 루트 5.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지.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9번에 해당되는 P의 값을 모두 구하라. 2 뿔마 루트 5로 계산 결과를 완성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자,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0번 문제 봤더니 새 유리수 체킹해 주시겠어요? 유리수란 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새 유리수라는 말을 꼭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AX의 세제곱, AX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3bx, 플러스가 C 이퀄 제로에 한 근이 이거래요. 그랬을 때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쌤, 베타가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혈내근입니다.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죠? 만약에 루트 3이 없었다라고 하면 유리수라는 저 말 때문에 가능합니다. 혈내근이야. 근데 문제가 뭐야? 얘는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0이 될 수도 있지만 무리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반드시 혈내근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는 원칙적으로 대입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혈내근의 모양이 있었을 때만 그렇게 썼던 건데 얘는 혈내근이 아니란 말이죠. 왜? 얘가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수가 다 유리수일 때만 혈내근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뭐 하자? 대입하자. 그럼 어떻게 돼? A 가로에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3b에 2 플러스 가 루트 3 플러스 C 이퀄 얼마다? 제로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되겠어? 확인 가능하겠어? 자, 그럼 갈게요. 요거 A 가로에 얘가 7 플러스 가 4 루트 3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아예 풀죠. 2b 루트 3 플러스 얘가 3b 더하기 얘가 C 이퀄 제로. 그러면 루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끼리 좀 구별을 시켜드리면 7b 더하기 3b 더하기 c 플러스 4a 더하기가 2b의 루트 3 이퀄 제로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루트가 있을 때 유리수는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지. 왜? 무리식의 상등 조건 빵. 그러면 얘도 자연스럽게 빵. 그럼 여기 정리해보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2a. 여기다가 마이너스 2a를 뿅 하고 집어넣으면 7a 마이너스 6a니까 얘가 a 더하기 c가 0. 따라서 c는 마이너스 a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다른 한 근이잖아. 그럼 집어넣어 볼게. 자, a라고 하는 형태는 그대로 집어넣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b 3a겠죠? 이렇게. c라고 하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 a 이퀄 얘가 제로인데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나눠버렸더니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되네.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죠? 눈에 안 보이잖아. 근의 공식으로 바로 때리지. 짝수차 쓸게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3 뿔마 2가 완성이 되죠. 그럼 루트 3 플러스 2는 이쪽이 됐으니까 베타라고 하는 형태는 뭐가 된다?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된다.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뭐였죠?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이어서 얘는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다가 나는 루트 3 플러스 2를 동일하게 곱해서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양을 벗겨주면 3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얘가 최종적 위치는 앞쪽이 2 플러스 루트 3, 뒤쪽의 과정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빵이 돼버리지. 그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다? 3번의 답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혈렉은 아닙니다. 혈렉은 아니야. 혈렉은 보통 두 가지 조건이었지. 유리수의 개수. 이 루트가 없다고 하면 맞지만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 대입해서 풀었어야 되는 거고, 허수 단위가 있을 때도 우리는 실수 개수이면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 그 경우도 여기가 허수 단위가 있으면 막 집어넣었어야 돼. 이것만 조심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3번하고 24번 여기까지 가자. 23번하고 24번까지 가서 이제 마무리 짓죠. 넘어갈까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